우선 증시가 좋습니다.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시간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 AI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같이 올랐거든요. 테슬라도 실적 발표 때 전망을 좋게 말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증시가 다시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안 좋은 지표 하나가 떴거든요. 1분기 PC 물가지수가 3.4%로 예상치 3.0보다 크게 상회를 합니다. 이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 데이터가 이건데 이게 높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에나 가능하던가 아니면은 금리 인하가 어렵겠다 또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전에 증시가 한번 하락했었다가 다시 회복을 좀 하고 실적도 잘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간 선물 시장에서 1% 이상 나스닥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물가가 조금 높다고 해서 증시가 나쁜 건 아닌데요. 고금리에도 고용이 좋고 소비가 좋으면은 실적이 잘 나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제 나온 데이터 중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 1분기 GDP 성장률이 1.6%가 나왔어요. 예상치 2.4% 대비 크게 낮아졌죠.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위축되고 물가는 예상보다 높았다는 말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경기 위축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물가가 올랐으니까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걸린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기미가 보인다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1.6%면은 경기 침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2% 이상이면 고성장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2%보다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저성장, 침체라 말할 수는 없겠죠. 1% 이하로 내려와야 그때부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70% 이상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바로 나와서 GDP 성장률은 데이터가 더 쌓이면 높게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장중에 잠깐 증시가 올랐었는데 이렇게 경기 위축 우려를 일축시킵니다. 이게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었거든요. 미국은 속보치 한번, 잠정치 한번, 확정치 한번 3번 나오거든요. 이제 속보치가 나왔는데 잠정치랑 확정치 때 2% 이상 나오면 미국 경제가 고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물가와 상관없이 우선 경제는 고성장하는 상태니까 증시에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경제가 영원히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지표를 봤을 때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물가 자체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금리가 내릴 거라고 예상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무산이 되는 시점이 되겠죠. 금융이라던가 기업이라던가 다른 국가들의 계획이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증시의 뒤틀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겠지만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은 실적 발표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음 주나 다음 달이 되면 또 그런 게 없거든요. 엔비디아 거 하나 있습니다. 5월이 되면 CPI라던가 뭐 PPI, 고용 여러 지표들이 나올 건데 또 그것 때문에 시장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제일 지금 안 좋게 보는 거는 엔화의 상승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본 은행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5.5% 빼기 1.0이니까 4.5%예요. 일본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미국의 고금리로 투자를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유행을 했고 미국 금리가 이제 내려올 거다. 그리고 일본 금리가 올라갈 거다. 그러면은 이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는 폭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엔캐리 매력이 줄어들겠죠. 미국의 금리가 급격히 내릴 가능성이 나오니까 엔캐리 회수가 빨라질 겁니다. 일본은 굳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환율을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거라 봤던 거죠.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엔캐리는 더 매력적이 되겠죠. 일본의 달러 유출 속도가 다시 빨라집니다. 일본의 예상과 다르게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아시아는 다시 유동성이 축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상황과 아시아의 상황이 다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환율만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고환율에서는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를 발생시켜서 금리 인상이 나오는 건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최대한 안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마침 오늘 일본 CPI가 1.8%가 나왔어요. 2%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물가가 오르지 않는 한 금리 인상을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일본 환율이 계속 치솟게 된 겁니다. 제가 예상할 때 일본 물가 통계가 수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작한 게 아닌 이상 다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도 12월에나 금리 인하를 할 거로 보이니까 그 사이에 일본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제일 나쁜 거는 미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4.7%를 넘겼는데 오늘 3월 PCE 발표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는 증시가 신경을 안 쓰다가 위험 수준을 넘으면 증시도 발작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게 좋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둬야 돼요. 증시는 채권금리 상승과 상관없이 저번 주 금요일 반도체 실적 쇼크로 급락을 좀 크게 했었죠. 1000포인트가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빅테크들 실적이 잘 나오고 전망을 좋게 얘기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죠. 메타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외에서 15% 하락했었다가 10%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구글은 오늘 시간외에서 11% 올랐고 둘 다 1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2분기에 대한 좀 부담감의 전망을 얘기했었죠. AI 투자라던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게 있었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는 나는 AI로 돈 잘 벌었는데 이제 배당도 시작하고 자사주 매입도 할 거야 이러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고, 테슬라도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과거의 실적들은 다들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조금 엇갈리면서 주가가 다르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행스러운 점은 AI와 클라우드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를 오늘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보여줬어요. 클라우드도 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AI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구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도 흑자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검색 시장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기업 실적과 거시적인 전망이 좀 겉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장점, 근데 거시적인 전망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게 단점. 누가 이길 거냐는 모르겠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지금은 확실한 것도 아니고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사이거든요. 오늘 밤에 나올 3월달 PC가 예상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시장이 얼마나 받아들일 것이냐. 어제 예방주사를 맞았죠. 1분기 데이터가 나오니까 높게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증시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실적 발표로 주가가 크게 오른 빅테크들이 있는데 이런 효과는 보통 일주일을 넘기진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PC가 높아진 상태로 다음 주를 맞이하게 되면은 고용 데이터 나오고 제조업 데이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미국 금리 결정이 나오고 3시 30분에는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나쁜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이거를 애써 얼마나 무시하는 발언을 할 것이냐가 저는 관건이라 봐요. 파월은 저는 정치적이라 보거든요. 정치적인 발언을 위해서 얼마나 물가지표를 무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적당히 무시할 때는 신뢰도가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괜찮은데 너무 반대로 무시하게 되면은 시장이 파월 의장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다음번에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은 파월 의장은 아서번즈가 됩니다. 물가 통제가 안 돼요. 그때는 연준 의장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5월 FOMC 다음에는 이제 한동안 실적 발표 나오는 게 없어요. 엔비디아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6월 13일 금리 결정과 점도표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러면은 올해 금리 인하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로 5월달 증시가 좀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 좋은 경제 상황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AI와 실적의 힘으로 빅테크들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거시경제 상황 좋지 않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실적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모든 주가가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 오랫동안 주가가 20배 오른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 변압기회사도 하나 있었어요. 알리와 테무 공격을 받고 있는 쿠팡은 멤버십 요금 인상으로 주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유가가 슬금슬금 오르는 시기를 틈타서 정유주들 주가도 다시 최고치 부근으로 왔거든요. 어두운 중국 전망에도 중국 증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꼭 어둡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힘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의 수가 많지는 않아요. 예외적인 얘기들을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욕심을 내리면 그런 기업들이 보여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유명한 기업이면서 돈을 많이 벌어줄 것 같은 거, 그리고 뉴스에서 이거 사면 된다라고 하니까 따라 사고 싶은 거, 남들이 사는 거, 이거를 사니까 넣는 거거든요. 뉴스를 보고 나서 앞으로 이런 업종이 오를 텐데 남들이 잘 모르니까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겠지, 내가 그러면 그걸 사서 기다리면은 돈을 벌 수 있겠지, 이런 구조로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벌더라도 많이 벌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이유로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또 강의가 나왔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